성추행범이라 고소를 당했는데 억울합니다. 얼마 전 지하철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상황에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요.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저에게 성추행하지 말라며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. 정말 조금이라도 만졌다면 억울하지도 않지. 그 여자분에게 손끝 하나 안 댄 상황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하니 너무나도 억울한데요. 지하철 수사대에서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러다가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. 누명을 벗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일단은 뭐 성추행이다 아니다 뭐 이런 성범죄 관련해서 굉장히 좀 글쎄요 말들도 많은 것 같고 각 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경우도 참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일단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상담자분은 난 정말 하나도 뭐 손끝 하나 닿은 게 없다, 억울하다라는 입장이세요. 그런데 이제 여성분은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상황이고요. 그러면 이런 사건에서 최대 이제 쟁점이라고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그 결국에는 뭐 직접 증거가 있다면 가장 명확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네. 뭐 결국엔 뭐 입증, 이제 실체적 진실을 이제 발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최대 쟁점이고요. 네. 뭐 직접 증거가 만약에 있다면, 근데 뭐 지하철 안에 CCTV 같은 건 보통 없을 거고, 그렇죠. 그래서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진술, 당사자가 어떤 진술을 맞춰보고 누가 더 어떤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냐를 따지게 될 거고,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대중교통이라면 당연히 뭐 주변에서 이런 걸 목격했거나 아니면 뭐 본 사람, 들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 만약에 추가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면 주변인들이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아마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지하철 안에 굉장히 좀 사람이 붐비잖아요. 네. 그러면 상담자분께서 글쎄요, 그 상황을 참 제대로 딱 포착을 해서 내가 이것 봐라, 난 정말 혐의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네. 누명을 벗기 위한 글쎄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아무래도 뭐 딱히 이렇게 썩 유리한 상황이 아닌 거는 맞기는 맞습니다. 네. 말씀드렸듯이 뭐 그 상황을 찍은 사진이 있으면 영상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게 당연히 없을 것 같고, 결국에는 주변에서 이제 이 상황을 본 사람들이 진술을 해주는 게 이제 어떤 그 혐의점을 탄핵하기 위해서 가장 유리하고 뭐 그것밖에 결국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뭐 그 상황에서 어쨌든 뭐 아니면 우리 만에 하나 이제 상담자분께서 뭐 지인하고 같이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, 아니면 실제 지인은 아니지만 목격했던 사람이 진술을 해줄 수도 있고, 그래서 네. 주변인의 진술이 있다면 이걸 탄핵하기가 가장 좋을 것 같고, 뭐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죠. 어떤 전반적인 정황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. 뭐 이것만 받고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지하철이라는 게 빽빽하게 이제 사람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추행을 했는데 이제 우리 상담자분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네. 어떤 뭐 서 있던 자리나 뭐 이런 거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진술, 본인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런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사람이 너무나 밀집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이런 추행 같은 경우에 성립하는 좀 기준이 있을까요? 네네. 우리 법률에서 이제 성폭법에서 이제 별도로 이런 공중밀집 장소에서 추행을 다루고 있습니다. 강제 네. 추행과 별도로. 그래서 그 성폭법 제11조는 대중교통 수단, 공연 집회 장소, 그밖에 공중에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데요. 이 법률에서 그래서 쟁점은 결국 이게 거기가 공중 밀집 장소인지, 그다음에 이것이 추행인지 네.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 쟁점이 될 거고, 우리 대법원은 공중 밀집 장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뭐 지하철이나 뭐 버스 이런 부분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, 무조건 이게 어디냐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이것이 이제 밀집 장소이냐를 판단하는 거를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.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찜질방 이런 데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공중 밀집 장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추행 같은 경우에는 강제 추행하고 좀 다르게 이제 폭행 협박을 요하지 않는데 네.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르냐? 그러면 폭행 협박의 강제성, 어떤 의사를 억압하는 부분을 빠지는 거니까 추행만 놓고 본다면 어떤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신체적인 접촉 여기에 해당한다면 공중 밀집 장소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
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담자분께서 어쨌든 뭐 조사도 받은 상황이시고 잘 대응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좀 가장 현명할까요? 뭐 사안을 보시고 지금 약간 부인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성범죄 모든 혐의가 마찬가지지만 이걸 이제 인정하고 갈지 아니면 부인할지를 이제 정하는 게 네. 어떤 변론에서는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사건들이 있었잖아요. 예전에 뭐 곰탕집 그렇죠. 성추행 사건도 있었고 하면 그거에 뭐 당연히 또 CCTV가 있었으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상황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해자로 지목이 된 경우에 좀 불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네.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던 아니면 본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던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인정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 이제 양형 변론을 하는 거니까 이거를 나는 실수로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 잘못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었고 뭐 이런 거에서 반성한다 하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. 그러게요. 법률 전문가 조력을 받아서 일단 인정하시고 갈지 아니면 부인할지부터 정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 방향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잘 고민을 해보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좀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.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